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와 함께 살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제 나이는 곧 50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아이 또한 늦게 가졌기 때문에 아들은 곧 중학생이죠. 아이에게 아빠라는 존재를 뺏어서 정말 미안할 따름이지만 의젓한 제 아들은 오히려 제 마음을 헤아려 주네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혼한 남편은 참 염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번에 이혼을 하면서 두 번 다시 남자를 못 믿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우아하시고 지적이십니다. 외가도 그렇고 친가도 그렇고 집안 전체가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친척 중엔 사자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을 정도입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거실에 책이 놓여 있었어요. 매일 부모님과 저녁을 먹으면 그날 읽은 책에 대해 가족끼리 토론을 벌이곤 했었죠. 그런 부모님의 피를 물려받아서인지 저도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고 공부밖에 할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한국인류대학회에 입학하는 것도 순조로웠고 대학원까지 입학해서 원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과학에 관련하여 흥미가 있었고 제 전공도 과학 분야입니다. 좋은 대학과 대학원을 우수하게 졸업한 후 원하던 회사에 입사했고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처럼 박사학위까지 딸 정도면 한 분야에 관해서 적어도 10년의 세월은 노력해야 돼요. 좁은 실험실에서 10년 가까이 연구만 해온 저는 제 입으로 말하기 조금 그렇지만 순수했죠. 그리고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남자에 관심도 많이 없었습니다. 아예 아무도 만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다들 짧게 만났어요. 그때는 제가 공부하는 것이 더 좋아서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제 학업이 1순위였죠. 그런데 입사 이후 선자리가 줄기차게 들어오더군요. 저도 결혼에 대한 관심도 슬슬 생기기도 했고 그렇게 몇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 초등학교 선생님 등등 집안과 직업이 좋으신 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매번 만나면 차를 마시고 좋은 곳에 가서 밥을 먹고 또는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고 매번 같은 패턴이었죠. 솔직히 너무 지루했어요.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운명적인 상대가 있다고 하던데 전 사랑이 다 그런 건 줄로만 알았거든요. 순진했죠. 소극적인 남자는 저도 소극적이라서 싫었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남자들은 부담스러워서 싫었어요. 나는 연애랑 안 맞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원하지 않는 비혼주의가 되었어요. 하루는 다른 지역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조금 먼 지방까지 가야 됐죠. 그런데 숙소로 잡아준 호텔이 생각보다 괜찮은 곳이더라고요. 세미나가 끝나고 잠만 자기엔 아까워서 라운지에 가서 혼자 와인을 마셨어요. 분위기도 취했고 유리창으로 보이는 야경이 정말 멋있었죠.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제게 말을 걸더군요. 혼자 오셨어요? 라고 말이죠. 그런 경험이 처음이라 화들짝 놀라며 저보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라고 되물었어요. 네. 라며 호쾌하게 웃는 미남이 한 분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네. 혼자 왔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얼떨떨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분은 그럼 같이 앉아서 한잔해도 될까요? 라며 제 옆자리에 앉더라고요. 솔직히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런 경험은 머리털 나고 처음 해보니까요. 그렇게 얼떨결에 하게 된 합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로맨틱했고 즐거웠습니다. 이때까지 선을 통해 만났던 남자들과의 대화는 다들 본인 자랑만 하다가 끝나거나 과시하다가 끝나서 정말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는데 이 남자는 그들과 다르더라고요. 적절하게 유머러스한 농담도 던졌고 대화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성과 대화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 일인 줄 그때 처음 알았죠. 사업가였던 그 남자는 출장차 내려온 지방에서 절 마주치고 이상형이라고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모든 일이 잘 풀려서 기분이 좋았던 날이었고 제 옆에 앉아 있었던 남자 또한 근사했어요. 로망 가득했던 제가 사랑에 빠지기 딱 좋은 조건을 두루 갖춘 상황이었죠. 그렇게 저는 처음 만난 그와 황홀한 밤을 보냈고 다음날 침대에서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렸어요.
진짜 내가 정신이 잠깐 나갔었나 싶더라고요. 내가 어제 미쳤었나? 잠시 돌았었나? 하며 살금살금 방을 빠져나가 제 방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조심스럽게 움직였는데도 제 인기척이 느껴졌는지 뒤에서 저를 껴안고 사랑을 속삭이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진실된 사랑은 마약과도 같았어요. 미친 듯이 빠져들었죠. 이리고 나발이고 다 뒷전이고 남편 하나만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나이가 조금 있었던 터라 1년 정도 연애를 하니 양가에서 결혼 얘기를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꺼내더군요. 그렇게 양가의 축복 속에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생활 내내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은 제가 일하는 모습을 무척 존중을 해주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 열정 모두 좋아해 주었죠. 제 생애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우린 늦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조급하게 살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천천히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제가 예상치도 못했던 순간에 산산조각으로 깨졌죠. 전 결국 작년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이혼하게 된 이야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날은 제게 앞으로 벌어질 일을 하늘이 미리 알려줬던 것인지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마냥 비가 미친 듯이 내렸던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가니 불꽃처럼 튀는 사랑의 형태는 점점 연탄불처럼 은은한 사랑으로 변해갔어요.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변함이 없었죠. 그런데 그날 제 휴대폰으로 이상한 문자가 한 통이 오더라고요. 발신자 번호가 없는 문자였죠. 그런데 그 문자에 첨부된 사진엔 어떤 남자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었어요. 제가 10년 넘게 살을 부비고 살았던 제 남편의 모습이 확실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진 속 남편은 누군가의 손을 꽉 붙잡고 있더라고요. 어떤 남자의 손을 말이죠.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10년이 넘도록 전 남편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관리도 철저했고 일도 열심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 소홀했던 것도 아니에요. 늘 아들과 저를 1순위로 두고 매번 시간을 보내려고 정말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그 사진을 받고 나서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그와 비슷한 사진이 또 제 휴대폰으로 오더군요. 며칠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발신자 번호가 적혀져 있지 않은 문자가 오기 시작했죠. 처음엔 남편을 믿었어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오는 남편이 찍힌 미묘한 분위기의 사진이 있었고 남편과 함께 찍힌 상대는 매번 바뀌었어요. 그래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고약한 놈이 남편을 괴롭히려고 한다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을 찍은 사진은 남편이 출장이라며 집을 비울 때, 모임에 간다고 집을 나갔을 때 등 남편이 제 곁에서 사라지는 순간마다 제게 그런 문자가 오니 마음속 깊은 곳에선 의심이 조금 생기더군요. 남편에겐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제게 발신번호를 숨긴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전 그걸 보자마자 제게 사진을 찍어 보낸 주인공일 거라고 확신하고 서둘러 전화를 받았죠. 예상했던 거와 달리 상대방 목소리는 여자였습니다. 여보세요 라는 제 말에 제가 보낸 사진들 다 보셨나요? 라고 대꾸하더군요. 당신 대체 누구야? 누군데 남편 뒤를 쫓아다니고 이상한 사진을 찍어서 이간질이냐고. 라는 제 소리에도 당신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있군요. 라며 침착하게 대응하더군요. 그 여자는 이번 주 토요일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카페로 오후 2시까지 나오라며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뚝 끊더군요. 이쯤 되니 제 촉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오매불망 토요일만 기다렸습니다. 약속한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그래도 나름 차려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딱 봐도 수상한 기운이 모락모락 나는 어떤 여자 한 명이 앉아서 제게 손을 흔들더군요. 저는 비장한 표정으로 그 여자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그 여잔 제가 먼저 와서 일단 음료는 제 맘대로 시켰어요. 여기 앉으세요.
라며 침착해 보였어요. 저는 용건만 말하세요. 왜 이러는 거죠? 라고 톡 쏘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저는 톡 쏘아 붙이기는커녕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 여자는 제 이름을 먼저 알고 있더군요. 연희 씨, 일단 이런 식으로 불러내서 죄송해요. 그런데 제 오지랖일지 몰라도 연희 씨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불렀어요. 저 몇 달 전에 이혼했어요. 연희 씨 남편 때문에 말이에요. 저는 아니 당신 진짜 뭐 하자는 거야? 라고 화를 냈어요. 연희 씨,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나 보네요. 저 사실 연희 씨가 모르는 것도 불쌍했고 연희 씨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나자고 했어요. 연희 씨는 몰랐겠지만 그쪽 남편, 남성과 여성에게 모두 끌림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너무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봐요. 지금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는 가정 파탄 내려고 작정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라며 따졌죠. 그 여자는 커피를 호록 마시더니 네, 지금 화나시고 제가 원망스러운 거 모두 이해해요. 믿기지 않으시는 거 알아요. 저는 제 남편이 그쪽 남편과 바람이 나서 이혼했어요. 믿지 못하실 것 같아 챙겨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라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서 제게 내밀더군요. 저는 다급히 서류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서류를 읽고 있는 제게 그 여자는 저 그쪽 남편에게 위자료 소송도 했고 위자료도 받았어요. 당연히 이혼 소송에서 저는 승소했고요. 그 여자가 내민 서류는 정말이었어요. 그 여자가 법정에서 사용한 증거 사진들, 통화 내역, 문자 내역 등등 그 서류에 나와 있는 사람은 분명 제 남편이었죠. 순간 욱하고 헛구역질이 올라왔어요. 전 체면을 차릴 것도 없이 화장실로 달려가 빈속을 개어냈죠. 눈물이 줄줄 흐르더군요. 그 여자는 화장실까지 따라와 제 등을 토닥토닥 쳐주며 제 속이 진정되길 묵묵히 기다려주었습니다. 전 부축을 받으며 다시 자리로 돌아왔고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했어요.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언젠가부터 수상했다고 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바람을 피고 있다고 확신했는데 아무리 뒤져도 여자를 만나는 흔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직접 미행을 하게 되었는데 제 남편과 손을 잡고 으슥한 곳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두 눈을 의심했지만 바람난 상대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하니 모든 것이 딱딱 들어맞았다고 해요. 저희 남편은 사업가다 보니 위자료로 몇천 나온 걸로는 타격조차 받지 않는 듯한 모습에 분했고 그렇게 절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번호는 저희 집 앞에 놓여진 택배 상자에서 보고 몰래 적어와서 전화를 걸었던 것이라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보고 빨리 상황 파악하고 이혼 준비할 때 증거 사진 필요하면 도와주겠다고 하고 자리를 뜨더군요. 제게 연락처 하나만 남기고 말이죠. 정말 뭐가 지나간 건지도 모르겠고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일단 집으로 돌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아프냐며 곁을 맴돌더군요. 시간이 지나자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기운 없어 보이는 제 모습에 남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다정하게 제게 다가와 걱정을 하더군요. 역겨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에 들기 기다렸어요. 전 사실 남편의 휴대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의심한 적이 없었으니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요. 하지만 남편의 휴대폰은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어요. 사진첩에 들어가니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사진들과 동영상에 그 여자의 말이 맞더군요.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났어요. 남편의 메신저 내용 또한 추잡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심지어 즉석 만남 어플리케이션까지 깔아 낯선 사람들과의 일탈도 즐기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점잖은 얼굴로 이런 막장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최근에 만나고 있는 여자와 남자를 헤아려 보니 무려 8명이더군요. 모든 메신저와 즉석 만남을 수락하는 대화, 사진, 전화번호 가리지 않고 모두 제 휴대폰으로 촬영했어요. 그러고 생각해보니 휴대폰도 이 지경인데 블랙박스도 한번 봐야겠더라고요. 남편은 본인 명의 자동차가 3대가 있어요. 그 새벽에 지하주차장을 헤매며 3대의 자동차 블랙박스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2주 정도의 기록만 있었지만 세대의 자동차에서 골고루 증거물들이 나오더군요.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말이에요. 그날 제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모릅니다.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정말 죽여버리고 싶더군요. 차라리 여자 한 명과 바람을 폈던 거길 바랬어요. 그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조금만 더 관심 있거나 의심을 했다면 언제든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숨기지도 않고 있더군요. 그동안 몰랐던 제가 오히려 한심했습니다. 저는 블랙박스 안의 영상들 모두 제 메일로 보냈어요. 그리고 집으로 조용히 올라와 자고 있는 아들을 깨웠습니다. 아들은 칭얼거렸지만 곧 일어났어요. 저는 옷을 챙겨 입히며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한 뒤 바로 간단히 짐을 꾸려 친정으로 갔어요. 새벽에 초인종을 누르는 제 모습에 부모님은 놀라며 나오셨어요.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혹 충격을 받으셔서 쓰러지시게 될까 싶었거든요. 고민 끝에 아들 먼저 방에 들여 보내 재운 뒤 부모님께 충격받지 마시라고 하고 제게 일어났던 일들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에 아무런 말도 못하셨고 아버진 노발대발 화가 나셨어요. 그렇게 짧은 이틀간의 시간 동안 전 그동안 몰랐었던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남편에게 빗발치듯 연락이 쏟아졌지만 일체 받지 않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자고만 얘기했어요.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던 것은 만나고 있었던 8명의 여자와 남자들 전부 유부남 또는 유부녀였던 사실이었고 그들 모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채 짐승처럼 놀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상간자 소송까지 가세했어요. 그리고 제게 먼저 연락해줬던 여자분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김연이에요. 덕분에 이혼 소송합니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라고 했더니 미안해요. 라고 전화를 끊더군요. 솔직히 제가 이혼 소송을 하고 앉아있으니 그 여자분의 심정이 100번 1000번 이해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 모두가 가정을 가진 유부남과 유부녀였다고 했잖아요. 저도 알려주고 싶더군요. 복수하는 거냐고 뭐라고 해도 솔직히 할 말 없는 게 어느 정도 복수는 맞으니까요. 8명의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들의 가정에 핵폭탄을 하나씩 두었습니다. 그래도 이성이었던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불륜이었지만 동성이었던 사이에선 저처럼 풍비박산이 났겠죠. 그렇게 전 어마어마한 위자료와 합의금을 받았고 양육권과 함께 이혼소송에 승소했습니다. 아직 아이에게 완벽한 진실을 알려주지 못했어요. 차마 너의 아빠가 알고 보니 이 여자 저 남자 다 건들고 다녔던 인간 이하의 남자라고 못하겠더군요. 하지만 은연중에 남편의 잘못으로 저희가 떨어져서 산다는 것을 알고 있는 눈치인지 잘 받아들이는 듯 합니다. 아이에게 아빠의 자리를 뺏은 건 정말 미안하지만 그런 아빠라면 차라리 없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남편은 그 이후로 가끔씩 제게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사이에 아이가 있다 보니 참 이혼이란 게 깔끔하게 끝나진 않네요. 저는 아마 2번 다시 남자를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서야 모든 소송이 끝났고 저와 아들의 일상이 조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어디 가서 할 수 없어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되었네요. 제 긴 하소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언젠가 이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부디 제가 잘 극복하길 응원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항상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